네, 안녕하세요. 우선 시간 내주시고 저희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큐픽스웍스에서 글로벌 영업을 총괄하고 있는 최라운입니다. 미주 지역을 제외한 국내 및 해외 유저들 대상으로 저희 큐픽 사업을 펼치고 있고, 올해는 최초로 유저 중심으로 웨비나 시리즈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큐픽스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유저 컨퍼런스 시리즈에 큐픽스를 활용한 사례 중에 1화인 국보 디자인 사례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향후에 큐픽스웍스에 관련된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웨비나 이후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저와 함께 국보 디자인 DX 사업본부에 계신 BDC 매니저님이신 이병수 과장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인사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보 디자인 이병수 과장입니다. 네. 오늘의 발표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파트는 큐픽스웍스에 대한 소개와 주요 기능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어서 국보 디자인 이병수 과장님께서 작년에 실행하신 큐픽스웍스 파일럿 프로젝트 도입에 대해서 세부하게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보 디자인의 도입 결과와 질의응답 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큐픽스에 대한 회사 소개와 큐픽스웍스의 주요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창립자이자 대표이사이신 배석훈 대표님이시고요. 98년도에 아이너스 기술이라는 3D 스캔 데이터 역설계 소프트웨어에 있는 래피드폼이라는 제품을 기획하시고 주도적으로 개발하셨으며, 12년도에는 미국의 3D 시스템스에 해당 기술을 인수하였고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비스파워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창립하시고 엔지니어를 위한 웹 베이스 협업 기반을 개발하시고, 이와 같은 기술도 3D 시스템스에서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3D 시스템스에서 CTO로 계시면서 3D 프린터를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 및 IoT 백엔드 시스템 개발을 기획하시고 주도적으로 개발을 하시고요. 15년도에는 큐픽스를 창립하시고 저희 큐픽스 디지털 트윈 기술을 개발하시고, 오늘 이 기술을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고 계십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각종 글로벌 시공사와 발주처에서 저희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 4년 동안 우리나라의 주요 건설사와 시공사와 발주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분기에 한 번씩 저희 유저 사례들을 이어서 발표할 예정이오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사례 몇 개 소개해 드리자면은, 창고 관리용으로 큐픽스웍스를 사용하고 있는 홈디포건이 있습니다. 미국 전 지역에 있는 여러 현장 관리를 해야 하는 홈디포 입장에서는 큐픽스웍스의 간편한 촬영 방법과 정확한 디지털 트윈 구현 기능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여러 담당자들과 현장에 대한 최신화된 정보를 공유하면서 현장 관리를 한 대표적인 건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사용자를 소개하자면, 여러분도 이미 아마 알고 계실 네스틀레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쉽게 촬영해서 원격으로 현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 외에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에서 모든 현장을 기록하고 주기적으로 검토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성공 사례로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특히 디지털 트윈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확히 큐픽스에서 정의하는 디지털 트윈이 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현장 혹은 공간을 사진 혹은 스캔 데이터를 통해서 하나의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구현하고 여러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같이 협업해서 검토해 볼 수 있는 가상 공간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실제 현장의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그리고 실시간적으로 캡처를 해서 클라우드 기반을 업로드해서 디지털 트윈을 구현할 수가 있고, 하나의 통합된 기반에서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 트윈은 물론 AEC 시장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오늘 발표할 사례를 포함한 건설 분야에는 디지털 트윈이 한 구조물의 각 생애 주기에 따라서 협업 기반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시공 전 단계, 시공 단계, 시공 후 단계, 그리고 현장 관리 단계까지 큐픽스의 활용도가 광범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팀장님, 그러면 시공 전 단계가 의미하는 것은 설계 단계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네, 물론 설계 단계도 가능하시고요. 시공이 시작하기 전에 현장에 대한 답사를 보통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실제 현장 시공 전 현장과 설계 데이터가 있으실 경우에는 빔모델도 같이 연동해서 한번 대조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사용자 편의를 고려해서 현장에 대한 캡처 데이터를 여러 형태로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촬영 주기 및 빈도수가 높은 프로젝트에는 사용하기 쉬운 360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
사람이 직접 촬영할 수 있는 현장의 경우는 뭐 그렇게 360 카메라로 촬영을 하시지만 사람이 못 들어가는 현장일 경우에는 드론이나 로봇을 통해서 캡처를 쉽게 하실 수가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플랫폼 시장은 360 사진 기반 디지털 트윈으로 했으나 스캐닝을 통해서 수집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혹은 스캐닝 데이터를 디지털 트윈에 반영해서 구현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큐픽스는 단순히 360 기반이 아닌 리얼리티 캡처를 고려한 하나의 통합 솔루션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관리하기 위한 웹 기반이 있는 반면에 캡처 데이터를 수립하기 위한 모바일 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웹 기반의 앱으로 현장을 검토하시고 현장 촬영은 저희 모바일 앱을 통해서 쉽게 하시면 되고요. 모바일 앱을 통한 촬영뿐만 아니라 저희 PC 앱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 캡처 데이터가 있으시면 따로 수동으로 업로드 하셔서 구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큐픽스웍스에서는 사용자가 쉽고 간편하게 현장을 걸어다니는 것만으로도 영상 모드를 촬영해서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우측 하단에 보시면 설계 도면이나 평면도에서 촬영된 위치랑 그 촬영 경로를 상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단순히 360도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기반이 아니라 그 높낮이를 고려해서 현장을 구현하기 때문에 천장을 더 자세하게 촬영하셔야 되는 구간에서는 높낮이를 고려해서 촬영을 하셔갖고 이를 또한 디지털 트윈에서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아, 네. 팀장님, 이 부분에서도 제가 예전에는 사진을 찍으려면은 거기 버튼을 정지 상태에서 누르고 이동하고 그렇게 안 흔들리게 좀 했어야 됐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동영상 촬영으로 바뀌어서 네. 정말 빨라졌습니다. 네, 빨라질 뿐만 아니라 사실 현장 기사님들께서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스캐닝의 경우에는 사실 스캐닝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반면에 큐픽스웍스의 360도 촬영을 지원하면서 저희가 영상 모드를 개선하면서요. 영상 모드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으로 촬영을 하기 위한 교육 시간도 매우 짧아졌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대로 현장을 걸어 다니시면서 촬영을 하시면요. 그를 통해서 캡처 데이터를 업로드 하셔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3D 어라인먼트과 3D 매핑이 어떻게 저희 엔진에서 구현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사진에서 보이시면은 그 현장의 공통점과 특징들을 저희가 분석해서 큐픽스의 AI랑 머신러닝 기술이 각 320도 사진의 위치를 분석하고 파악하고 자동으로 공간을 개성해서 3D 어라인먼트과 매핑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도 이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궁금한 게 얼마나 걸리는지가 좀 항상 궁금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 100평 정도 되는 공간을 촬영을 할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촬영 모드 중에서는 저희가 영상 촬영 모드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100평이라는 현장이라면 100평에서 걸어다니시는 시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평을 걸어다니면 천천히 걸어다니는 경우에는 15분 정도 동안 캡처 데이터를 수립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15분의 데이터 분량을 업로드해서 프로세싱하는 시간은 정확히 촬영 시간의 2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평을 촬영해서 캡처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구현하는 시간까지 총 45분이면 충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큐픽스는 모바일을 통해서 촬영 데이터를 수립하고 데이터를 웹서버에 업로드해서 업로드된 데이터는 큐픽스 AI 기술을 통해서 3D 현장을 구현합니다. 촬영 시 사용하셨던 촬영 경로를 토대로 저희가 3D 매핑이 자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큐픽스는 360 사진 데이터로 3D 공간을 구현한다는 것은 XY 방향 혹은 360도의 공간을 구현하는 게 아니라 Z 방향까지 고려해서 높낮이를 고려해서 현장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의미하고 있고요. 기존 360도 기반들을 보시면 높낮이를 인식할 수 없다는 게 한계점이었는데 이런 한계점을 벗어난 게 큐픽스만의 3D 공간을 구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저희 인테리어에서는 계단이 있고 또 무대나 이런 올라갈 수 있는 곳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동적으로 높낮이를 계산을 한다는 의미시죠?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지난번에 그 파사드와 같은 경우도 실외에서 촬영해야 될 때도 드론으로 촬영을 하셔도 되고 그 외로 따로 촬영하셔도 되는데 높낮이를 다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거는 3D입니다. Z 방향까지 고려해서 촬영을 가능하시고 이 촬영 업로드된 데이터가 다 정확히 3D 매핑이 되고 구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현장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그 촬영 당시에는 사용자가 직접 현장을 촬영했을 때는 그 동일한 높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높이에서 촬영을 해서 3D 현장을 좀 구현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 현장에서는 실링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촬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파이핑을 검토하기 위해서 천장 높이를 촬영한 데이터도 업로드가 되었고요. 큐픽스의 3D 엔진은 이를 인지해서 디지털 툰에서도 다양한 높낮이 공간도 같이 구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공사 끝난 다음에도 뭔가 점검구에서 유지보수를 볼 때 파이프나 이런 것들을 교체를 했을 때도 저런 걸 찍으면서 좀 사용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영상 촬영도 물론 지원이 되시고요. 특정 구간에서는 좀 높낮이를 고려해서 촬영해야 되는 구간이 있으시면요. 영상 촬영으로 하셔도 되지만 별도로 저희가 싱글샷 모드와 클러스샷 모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구간만 따로 촬영을 하셔도 이 데이터가 모두 병합해서 가상 현장이 구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큐픽스웍스는 웹 기반 서비스라서 빈 360, 프로코어 그리고 프랭그리고와 같은 다른 기반하고도 계정 연동이 가능하고요. 계정 연동이 됐을 때는 양방향으로 데이터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큐픽스는 API를 이용해서 타사 플랫폼에서도 사이트와 같은 기능을 가상 현장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API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API를 지원을 해주신다는 거는 만약에 회사에 뭔가 ERP나 시스템이 있다 하면은 저런 뷰어를 그 ERP에 합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맞는 말씀이죠. 사이트 API를 저희가 공유했을 때는 만약에 개발하고 계신 플랫폼이 있으시면요. 거기서 그대로 바로 연동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럼 이제는 본격적으로 국보 디자인의 도입 사례에 대해서 좀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수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보 디자인은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국내 대표적인 인테리어 기업으로서 약 40년 동안 국내외 많은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많은 포트폴리오 그리고 경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국보 디자인은 디지털 트윈과 BIM 기술을 이제 적극 활용을 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새로운 이제 공간 가치를 제공을 하기 위해 현재 지금 노력 중에 있고, 또 이런 테크 기술들을 적극 도입을 함에 있어서 이제 큐픽스와 함께 오늘 같은 발표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동종업계 타사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국보 디자인이 이런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경쟁력을 좀 많이 키울 수 있었나요? 특히 큐픽스웍스의 도입도 고려한다면요? 네, 맞습니다. 큐픽스웍스뿐만 아니라 현재 인테리어 전반적인 산업에서는 좀 낙후되거나 좀 오래된 반복적인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 최신 건설 기술 그리고 큐픽스 통해서 저희가 좀 개선되는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그런 개선되는 효과는 저희 클라이언트에게 그대로 공유 드리고 그리고 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2021년도 2월부터 저희가 큐픽스를 도입을 해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총 9개를 진행을 하였고요. 누적 촬영 일수로는 92일, 그리고 누적 촬영 면적으로는 총 75,000평이라는 적지 않은 면적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입니다. 올해는 그러면은 한 몇 프로젝트 정도의 도입을 고려하고 계시나요? 작년에는 저희가 파일럿으로 9개를 진행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보다는 한 5배 정도 많은 한 45개 넘게 저희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협약식 얘기도 있었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보 디자인에서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이 디지털 트윈이란 기술이 인테리어에 얼만큼 도움되는지를 좀 체험을 했고, 지난 22일 날에 큐픽스와 함께 전사와 도입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난 9개 파일럿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분석을 좀 해보았는데요. 현장 위치는 대부분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하고 8번에 있는 경기도에서도 촬영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고요. 평가를 보시면은 별이 좀 2개나 3개짜리도 있고 4개나 5개짜리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느낀 점은 2개나 3개짜리에서는
저희 국보 디자인 자체적으로 활용을 했을 때 결과였고, 별이 4개나 5개짜리를 보였을 때는 국보 디자인뿐만 아니라 발주처 관계자 그리고 여러 협력업체 관계자분들께서 함께 이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사용했을 때가 효과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롤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아랫부분 필드 앤 잡 사이트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저희 국보 디자인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촬영은 직접 현장 기사님께서 진행을 할 정도로 간단하고 그리고 처리가 좀 빨랐습니다. 현장 기사님께서 촬영을 하신 이후에 큐픽스 엔진에서 이런 결과물들이 정합이 되고 계산이 된 이후에는 현장에 계신 공사과장이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경험이 꽤 있으신 분들께서 큐픽스를 활용해서 저희는 리포트를 만들고 그리고 또 RFI를 만들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해오면 그 결과는 결국에 현장에 계신 소장님 그리고 또 PM 분들께서 직접 발주처와 그리고 또 여러 이제 협력업체 아니면 컨설턴트사와 함께 이런 것들을 좀 더 개선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큐픽스를 통해서 모든 현장에서 봤었던 공통적인 그 장점은 이 굉장히 현장 방문 횟수가 감소했고 그리고 보고 효율이 증가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현장 방문 횟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비단 어느 특정 한 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분들 그리고 저희 발주처 분들, PM사 분들, 여러 분들, 뭐 컨설턴트 분들, 많은 분들과 함께 했을 때 현장을 적어도 한 2-3번 갈 거 한 번만 가도 되고 이러면서 점점 업무할 수 있는 시간도 세이브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장을 꼭 이제 1명, 2명께서 오시는 게 아니라 필요하신 분들께서 모두 다 저 줌 미팅 같은 미팅 통해서 또 디지털 트윈 플랫폼과 함께 현장에서 사이트 투어를 할 수 있었던 굉장히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해외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사실 현장 방문도 좀 불가피한데 이를 대신해서 큐픽스웍스를 사용하셨다는 얘기를 좀 들리는데요. 네. 여기서 근데 보고 효율 증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보고 효율 증가라면은 특별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네. 기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희가 큐픽스를 최초로 도입을 하게 된 이유는 처음에 코비드 사태도 정말 이제 안 좋아졌었고 저희가 해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꼭 승인을 받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가 너무 어려웠었어요. 예전 같았었으면 직접 발주처 분께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날아오고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승인을 받고 공사를 진행을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게 코비드로 이제 항공편이 막히고 나서는 저희가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큐픽스 통해서는 직접 개선된 현황을 아니면은 승인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굳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시지 않아도 멀리서 이제 승인을 해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비단 해외 발주처분뿐만 아니라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나오는 청담동 프로젝트에서는 저희가 펀치리스트 관리를 좀 했습니다. 공사가 끝나기 이전에 잔여 작업이나 아니면 하자 체크리스트들을 저렇게 기존의 왼쪽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엑셀에서 이렇게 사진과 그 다음에 정보와 이런 것들을 일일이 기입해서 저희가 작성을 했었는데요. 저 작성은 저희가 합니다. 국보 디자인에서 직접 하지만 저기서 저희가 처리하기 이전과 처리하고 나서의 사진을 찍어도 저 리포트를 갖고 발주처 분이시나 아니면은 시설 담당자분께서 꼭 함께 페트롤을 도시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왜냐면은 저 표 자체는 저희가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증을 하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하지만 큐픽스 플랫폼에서는 저런 것들을 해당 위치에 직접 비포 앤 애프터를 올리면서 좀 더 실물에 가깝게 신뢰도를 올릴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시설 담당자분께서 매우 만족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 예.
사실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반을 점에서 저희가 끝나지 않고요. 큐픽스웍스는 디지털 트윈 협업 기반이라고 사실 부르고 있습니다. 네, 협업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 플랫폼 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석 기능들이 좀 이런 주석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갖고 보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뭐 사용자 맞춤형으로 이에 대한 템플릿을 직접 지정하셔서 뭐 펀치리스트나 이슈 보고 뭐 대응 요청이나 이와 같은 형식을 따로 만드셔서 사용자 간의 협업을 좀 격려를 하고 보고서의 작성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소개드릴 프로젝트는 논현동에서 진행되었던 프로젝트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산 그리고 기성검토, 기성정산이나 이제 또 대갑정산 업무 할 때 정말 좀 장점을 찾았었습니다. 큐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뭐 촬영을 해놓으면은 날짜별로 이렇게 공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공사가 끝나거나 아니면은 뭔가 벽이나 천장이 마감으로 덮이기 이전에 스터드나 하지 그리고 뭐 MEP나 구조 틀들을 체크를 해서 좀 더 이 정산 업무를 효율성 있게 처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원래는 그 좀 기억에만 의존하는 업무가 굉장히 좀 강했어요. 뭐 뭔가 담당자와 담당자끼리 그때 어떻게 했었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록을 아무리 남겨놔도 아무리 메모를 해놓거나 통화 녹음을 해놓거나 아니면은 사진, 2D 사진들을 많이 찍어놔도 결국에는 그 근거들이 다 하나로 일괄되게 합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그 정산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단 큐픽스에서 저렇게 공간에 대해서 날짜별로 찍어 놓으면은 저희가 굉장히 명확하게 그때 당시의 상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쪽 부분에 있어서 효율이 많이 증가했었습니다. 네, 그때 논현동 프로젝트 진행 당시 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원래 말씀해 주셨던 썰에 의하면은 원래는 이런 기성 청구와 같은 업무를 하러 갔을 때는 보통 경험이 좀 많으신 분께서 좀 직접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논현동 프로젝트 기성 청구는 좀 비교적으로 좀 경력이 좀 짧으신 분도 쉽게 하실 수 있다고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사실 기성 대갑정산을 보는 업무는 어쨌든 그 공사 전체에 대해서 뭔가 협력업체와 조율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 감독을 하고 하시는 좀 어느 정도 경력이 되시는 분들께서 직접 하시는 게 내용도 아시고 시간도 빠르시고 처리하기가 좀 수월하신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 현장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공사가 꽤 복잡한 현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 기사였던 이 촬영 담당자가 직접 큐픽스 활용해서 뭔가 정산을 진행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는 제가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 그리고 큐픽스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기성이나 대갑정산 업무 할 때 효율이 많이 증가하겠구나를 그때 느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사실 저희는 촬영 기법을 넘어서 큐픽스웍스에는 다양한 위젯을 통해서 좀 한눈으로 좀 직관적으로 현장을 검토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큐픽스는 Spatially Intelligent 한 플랫폼뿐만 아니라 Contextually Intelligent라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시공 현장의 마일스톤을 고려해서 같은 현장, 다른 날짜에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이에 대한 사이트 뷰를 같이 대조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장 데이터뿐만 아니라 설계 데이터도 같이 대조하시면서 현장을 관리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빔 모델도 같이 연동이 가능하시고요. 설계 데이터와 실제 현장 그리고 시공 현장의 마일스톤들을 한눈에 좀 직관적으로 검토해 보실 수 있는 플랫폼이 바로 큐픽스웍스죠. 네. 다음으로 소개드릴 프로젝트는 또 서울에 있는 신사동 프로젝트였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촬영을 정말 열심히 했었던 현장이었는데요. 여기서 특히 저희가 효과를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원래 같았으면은 그 현장 관리하는 방식이 굉장히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보통 끝나게 되면은 한 수천 장에서 수만 장, 많긴 수만 장까지 진짜 사진들이 모여요. 그런 사진들을 끝나고 나서 찍은 사람도 다양하겠죠. 뭐 기사 A, 기사 B, 기사 C 아니면은 뭐
설계 담당, 디자인 담당, 현장 소장님, 뭐 찍은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그걸 다 취합을 합니다. 다 취합을 해서 또 날짜별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날짜별로 정리한 사진들을 그 아까 말씀드린 정산이나 아니면은 좀 발주처에 보고서를 만들 때 저희가 준공 인증을 받을 때 필요한 사진들을 또 거기서 발췌를 해요. 발췌를 하는 데 있어서는 또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필요한 부분에 사진이 없는 경우가 대반사거든요. 없으면은 근데 공사는 끝나서 다시 현장을 방문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또 이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좀 업무가 좀 과열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 신사동 프로젝트는 이제 정말 열심히 찍고 나니까 그런 사진들을 공사 끝난 이후에도 저희가 잘 관리를 할 수 있었던 게 장점이었고, 특히 그렇게 찍으니까 여기 룸을 이렇게 설정을 했더니 그 룸 딱 선택을 하면은 사진들이 날짜별로 딱 정리가 되는 게 너무 저희가 큰 도움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고서를 정리를 하더라도 사실 현장을 방문한 거랑 방문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좀 현장에 대한 이해 수준에서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큐픽스 웍스를 통해서 뭐 현장에 대한 이해도 면에서는 단순히 보고서뿐만 아니라 보고서를 한번 보고 직접 현장을 원격으로 좀 방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면은 아무래도 현장에 대한 이해 수준이라 작업에 대한 이해 수준을 좀 훨씬 원활하게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이어서 저희는 이제 도입 결과에 이어서 질의응답 세션을 할 텐데요. 먼저 큐픽스 웍스의 도입 결과에 대해서 아마 이병수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국보 디자인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1년 정도 이렇게 큐픽스 파일럿 프로젝트를 해본 결과를 나열을 해보니까 한 4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방문 횟수나 보고 효율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작업률이나 이제 하자율도 이제 일정 감소할 수 있었던 관리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성 및 정산 효율도 많이 증가했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을 하지 못했었던 좀 디지털 기반의 현장 인사이트를 많이 획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전적인 그 현장 업무라 한다면 2D 사진과 그리고 문서 작성에 대한 이 현장 관리가 항상 우선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현장 방문 횟수 감소 및 보고 효율 증가에 있어서는 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 현장에 있는 촬영 담당자가 그 1회 촬영할 때 아무리 많이 찍어도 전체 현장 면적의 약 10에서 15%가 좀 평균 면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상으로 찍게 되면은 필요 없는 부분이 더 많은 사진이 될 것이고, 하지만 큐픽스는 어쨌든 1회 촬영할 때 내가 간 곳이 전부 다 촬영이 되잖아요. 거의 저는 뭐 100% 촬영을 한다고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두 개 효율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촬영을 사진 찍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적게 걸리는 것 같아요. 동영상 촬영이니까. 만약에 찍을 수만 있다면 큐픽스로 사진을 찍는 게 훨씬 효율적이었고, 그리고 저희 그 프로젝트 이해관계자라고 한다면 현장 협력업체나 아니면 발주처 관계자분들, PM사, 뭐 컨설턴트 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프로젝트에 관여가 되신데, 그분들 중에서 어느 분이 오셔도 저희 현장 담당자는 항상 꼭 1인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그 담당자를 배정을 해야 되는 로스가 있고, 또 이 현장을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적은 이유로도 꼭 방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큐픽스를 활용을 하면은 이게 또 시공간 제약이 없다 보니까 한 현장 한 3번 오실 거 한 번만 오셔도 되고, 그만큼 저희도 업무 효율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보고를 통해서 일단 저희가 국보 디자인 도입 사례를 통해서 좀 일종의 발주처에서 좀 연락이 좀 많이 오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셔가지고요. 네. 보통 처음에 보고 방식을 좀 바꾸셨을 때 반응이 주로 어땠었나요? 네.
저희도 이 발주처분들께 큐픽스를 오픈을 하는 게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발주처분들께서는 보안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안내를 통해서 이거는 보안 충분하고 그리고 다 이 비밀리에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공개 여부는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하고 저희가 설득을 해서 발주처분들께 이런 것들을 공유해 주신 결과가 오히려 발주처분들께서는 호응을 좀 많이 해주세요. 왜냐면은 기존에 사무실에서는 현장 관리하려면 전화하셔야 되잖아요. 저희 담당자 지금도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이 디지털 트윈 통해서 현장을 볼 수 있고와 안 볼 수 있고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막 더 해달라고 하시는 발주처분들 피드백도 지금 있고 그런 걸 좀 받았습니다. 네, 매번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또 마찬가지로 현장에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저 지금 역시 사진과 그다음에 도면과 뭐 아니면은 저렇게 엑셀 표라든지 저런 컨텐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통 파워포인트에서 저희가 하나로 조합을 해서 편집을 한 다음에 리포트로 만들어요. 근데 저 방식 자체가 이 하나로 일치시키기가 정말 어려운 게 현장 사진 도면에다가 위치도 따로 만들어야 되고 사진에다가 그 위치가 겨냥하는 포인트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저 뭔가 표도 이제 따로 추출을 해서 얘네를 하나로 합치는 것 자체가 보통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저희가 쭉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뭐 어떨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해서 좀 안 맞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큐픽스 플랫폼에서는 그 진짜로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 현장에 있는 위치 위에다가 뭐 마크업이나 버블이나 이슈업 통해서 저희가 뭐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내용이라든지 저희가 직접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입력한 이후에 그런 것들이 또 엑셀로 다운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이게 굉장히 직관적이고 오히려 업무는 좀 감축시켜주고 하는 장점을 저희가 좀 보았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제 작업이랑 하자율 감소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런 문서 관리하고 이런 문서 만드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셨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큐픽스웍스의 도입을 통해서 이와 같이 아무래도 문서 작업하는 데 있어서는 좀 큰 도움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실제 현장과 같이 대조를 하면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같이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현장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보고하는 부분에서도 아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감소되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충분히 제가 강조드렸었던 기성 및 정산 업무 효율에 대해서도 증가한 사례를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사진 대지를 저렇게 폴더 방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폴더에는 또 수만 장 사진이 있고 또 누락된 사진도 그 중에서는 당연히 있고 그런 것들이 정말 오래 걸렸었는데 이 큐픽스에서는 좀 마일스톤별로 중요한 마일스톤별로 캘린더 관리가 되고 또 만약에 디지털 트윈으로 이렇게 캡처를 해서 데이터를 축적을 한 이후에는 언제든지 지금 숨어있는 하지나 아니면 구조 이런 것들을 숫자를 셀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스캔이나 이런 걸 찍으면 거기에 치수도 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통해서 직접 이 뭔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현장을 검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좀 뭔가 효율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진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사진들을 이렇게 모아갖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좀 보여주고 좀 전달을 해야 되거나 뭐 전달을 메시지를 통해서 하시거나 이메일 통해서 해야 될 때는 아무래도 좀 검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런 모든 파일들을 일일이 하셔서 검수하느라 좀 시간이 좀 많이 들 것 같고 좀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큐픽스웍스에 저희가 물론 주석 기능뿐만 아니라 HTML로 공유하는 기능까지 잘 활용하신 사례로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는 큐픽스에서 정말 기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BIM이나 VDC를 해서 이런 것들이 좋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되게 정말 만족했거든요. 왜냐면은
BIM 모델을 이렇게 플랫폼에 올려놓고 그 현장에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위치가 만약에 철거가 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저희가 계획상에서 모델을 같은 위치에서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럼으로써 좀 그 도면을 보는 것보다 제가 도면 갖고 가면 항상 돌려보거든요. 현장하고 위치가 여긴가 해서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모델을 보면은 딱 여기 이게 쓸 거구나, 여기 가구가 들어오겠구나가 이게 보는 속도에 대해서 이해하는 속도가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저렇게 같이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있었나 싶을 정도 되게 극히 제한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정말 좋았고, 포인트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로 제가 직접 저도 이제 레이저 스캐닝을 하고 있지만 저는 당연히 엔지니어니까 레이저 스캐닝을 정합도 하고 분석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걸 찍었는데 저거를 공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또 다루길 너무 어렵거나 없어요. 또 인터넷으로는. 예, 맞습니다. 네. 돈을 내야 되거나 되게 비싼 부분이 좀 있었는데 큐픽스에서 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도 함께 올려놔서 스캔을 찍은 것과 현장과 정합성 체크까지 좀 가능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정말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사 끝난 다음에 룸 기반으로 뭔가 사진을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러면 또 굉장히 잘 안 하죠, 그런 것들을. 네, 누가 시키거나 요청하지 않으면은 그런 행위를 잘 하진 않는데 큐픽스에서 평면도에서 제가 룸을 다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 뭔가 그 원하는 날짜에서 그 사진 내려받기를 하면은 룸별로 사진들이 다 정리돼서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게 저희가 좀 업무에서 좀 많이 편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큐픽스가 좀 단순하게 뭔가 현장 360 사진만 이렇게 볼 수 있는 뷰어 개념이 아니라 해보니까 거기에 빔도 탑재할 수 있고, 뭐 아까 말씀을 빔하고 360 사진하고 그리고 뭐 공사 정보, 그 다음에 포인트 클라우드, 그리고 룸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일원화를 해서 여기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좀 현장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지금 플랫폼이라고 저는 좀 판단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큐픽소스는 저희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서비스 기반으로 뭐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그냥 웹 서비스다 보니까 360 데이터로 구현되는 현장과 빔 모델뿐만 아니라 뭐 스캐닝 데이터를 통해서 스캐닝을 통해서 얻으신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도 같이 현장에서 불러오실 수가 있으시고요. 제가 통합 솔루션이라는 표현을 또 쓰지 않습니까? 현장에 대한 에지 빌트 데이터를 구현할 때는 360 이미지 데이터에 이어서 보다 좀 정교하게 치수 측정을 하셔야 될 때는 스캔 데이터를 또한 업로드 하셔서 구현은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3D 모델 혹은 빔 모델을 불러오실 때는요, 좀 정교하고 좀 직관적으로 설계 정보와 시공 현황을 좀 비교하실 수가 있고요. 빔 모델 고유의 룸 정보, 층 정보, 그리고 그 도면에 있으실 경우에는 그대로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각종 파일 형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빔 사용자뿐만 아니라 IFC나 스케치업 파일 형식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3D 모델이 있으실 경우에는 쉽게 간편하게 효율적으로 설계 데이터와 시공 현황 데이터를 같이 대조하시면서 검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합 솔루션이라서 저희 현장에 대한 데이터를 360 촬영 데이터나 스캐닝 데이터를 통해서 불러오시고, 설계 데이터인 빔 모델과 함께 불러오셔갖고 시공 품질 관리를 위한 좀 편지화 분석을 또한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사이트 인사이트라고 부르고 있는 AI 기반 분석 기능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사용도가 그 중에 하나이고, 추가로 저희가 빔 기반 시공 진척도를 자동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용도가 있어요. 스캔 데이터 및 설계 데이터 없이도, 그리고 단순 360 이미지를 통해서 현장에 나와 있는 오브젝트 위치나 개수를 자동으로 파악할 수가 있고요. 안전시설의 유무 점검을 위해서 또한 이렇게 파일럿 프로젝트로 실행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지금 보이는 저 사진에서 네네. 저 초록색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요, 혹시? 일단 화면상으로 하나의 컨투어로 보이실 텐데요. 저희가 지금 편자 분석에서는 저희 몇 밀리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초록색으로 좀 표시하는 것을 지정했습니다. 하나의 컨투어로 직관적으로 좀 보실 수 있게, 편자가 좀 심한 구간에는 붉은색 컨투어로 표현한다던가, 편자가 비교적으로 적었었던 구간은 초록색 컨투어로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앞서 이명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웹 서비스 기반이다 보니까 걸리는 문제는 또 하나의 보안에 관련된 우려가 좀 많으십니다. 큐픽스웍스는 제가 ISO 인증뿐만 아니라 제가 각종 인증을 받고 있는데요. 웹 서비스 기반 중에서 CSA 인증을 받을 정도로 제가 보안 체계가 좀 빈틈이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필요에 따라서 AWS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서 저희가 사용자에게 맞춰진 서버 운영하고 설정도 하실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웹 서비스 기반이다 보니까 데이터 이전,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부분도 있으신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작업 특히 특정 프로젝트를 하셨을 때는 시공사 입장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데이터와 기록들을 발주처에게 그대로 소유권 이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저희가 큐픽스를 전사화하는데 굉장히 크게 고민을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이게 뭐 요즘은 왜 플랫폼이 나오면 대부분 링크로만 제공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운을 받는 거는 좀 상상을 못 했는데 네. 저는 이게 공사 끝나고 나서 만약 발주처에서 납품을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네. 큐픽스 자체를 저희가 뭐 계정으로도 당연히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관이 되지만 오프라인 프로그램 통해서도 이렇게 이관을 해주시는 것 자체가 저희가 발주처와의 그 상호작용에 있어서 정말 큰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델리버리라는 것도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지원을 충분히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일단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희가 이어서 질의응답 세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페이지로 이동을 했는데요. 지금 네, 여러분께서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저도 반갑습니다. 예. 리프레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 인사의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반갑습니다. 관심을 갖고 들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임종택님께서 저희 질문사항을 하나 주셨는데요. 디지털 트윈 기법으로 교통 흐름 분석을 하려고 할 때 준비하고 고려할 때는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교통 흐름 분석을 한다면은 특별히 교통 흐름이라면은 아마 그 신호등하고 이 트래픽에서 네네. 분석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네네. 저희가 아무래도 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트 인사이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사실 사물뿐만 아니라 뭐 특정 어떤 특징들을 저희가 인식을 자동으로 360 이미지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인식함으로써 정확하게 인식한 뒤에 마킹을 한 뒤에는 정확히 어떠한 것을 하시길 원하시는지를 좀 명확하게 이후에 저희에게 이메일로 의뢰를 주시면요. 저희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인사이트에 관련된 기능에 대해서요. 두 번째는 브랜든님께서 큐픽스가 다른 경쟁 제품과 비교의 가치는 차별점과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큐픽스는 저희가 경쟁 제품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제품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소위 경쟁사 혹은 경쟁 제품이라고 표현할 만한 타사 기반들은 360 이미지를 통해서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시거나 아니면 스캐닝 데이터를 통해서 구현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1번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통합적인 솔루션을 통해서 저희는 360 사진으로만 제한되어 있지 않고 통합적인 솔루션으로서 스캐닝된 데이터가 있으시면요, 이 스캐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도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순수히 360 사진 기반 디지털 트윈 측면에서 본다면은요, 타사는 말 그대로 360 기반이십니다. 360 기반이라는 건 뭐냐면요, X와 Y 방향으로는 내비게이트를 할 수가 있고 차량의 위치를 인지하실 수가 있지만 큐픽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Z 방향을 또한 인지할 수가 있어서 높낮이도 고려하실 수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충분히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어서 여현동님께서 큐픽스웍스는 건축 현장을 위한 3D 디지털 서비스이고 큐픽스 홈즈는 상업용과 주거용 공간을 위한 디지털 트윈 서비스인가요? 네. 저희가 처음에 개발했었던 홈즈와 웍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웍스는 저희는 협업 기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주기적으로 촬영을 하셔갖고 여러 사람들이 한 번에 웹 서비스에 연결하셔갖고 같이 뭐 가상 현장을 검토를 하시면서 주석 기능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반면에 홈즈웨이 같은 경우는 그대로 현장을 촬영을 하시되 이걸 일종의 VR 모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시용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적합할 겁니다. 홈즈의 경우는요. 웍스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웍스는 협업을 위한 기반이고 홈즈웨이 같은 경우는 VR 플랫폼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적합할 겁니다. 네. 이어서 김도현님께서는 품질 검사 기능이 별도로 있는지요? 규정이나 크래시 같은 오류 검증 자동으로 가능한지요? 저희는 일단 주로 큐픽스가 미국에서 사업을 좀 크게 번창하다 보니까 미국 회사를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저희는 개발팀이 다 한국에 있고요. 만약에 기능에 대한 오류가 있으실 경우에 저희 주기적으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저희가 꾸준히 저희 개발자님들께서 열심히 품질 관리를 하시고 계시고요. 네, 사진 데이터를 올리셨을 때는 저희가 좀 정확하게 3D 매핑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술을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래시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에게 바로 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동서 과장님, 김광우님께서 사실은 가까운 전통의 기업이군요. 네, 맞습니다. 화면이 보이잖아요. 네, 혹시 네. 또 인테리어 관련된 질문이 있으신지 한번. 네네, 알겠습니다. 동일한 높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높낮이에 대한 3D 매핑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높낮이에 대한 편차 무관하게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카메라로 촬영을 하셨을 때는요. 일단 그 촬영을 하시기 이전에는 그 저희가 템플릿을 통해서 그 층 높이를 입력을 하시는 건데 그 층 높이에 따라서 어떤 해당 층에 어디서 촬영을 하시는지 좀 인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높낮이 같은 경우는 360 카메라를 통해서 저희가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촬영하셨을 때 그 기본으로 들어가는 높낮이를 일단 캡처 앱을 통해서 좀 먼저 입력을 하시고요. 그 기본으로 들어가는 그 높낮이가 입력된 뒤에는 만약에 좀 높이 촬영하셨을 경우에는 이를 통해서 저희 큐픽스 웍스 안에서는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좀 인식을 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 질문, 김도윤님께서는 촬영이라고 하면 포인트 클라우드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촬영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360 카메라로 촬영하셨을 경우에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360 카메라로 촬영하신 데이터를 일단 업로드를 하셔갖고 이를 통해서 가상 현장을 좀 구현하시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3D 스캐닝이나 레이저 스캐닝을 통해서 얻으신 데이터 형식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포인트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360으로 구현된 현장보다는 아무래도 정확도 면에서 뭐 지수 측정을 하실 때 정확도 면에서는 좀 더 우월한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형식이기 때문에 포인트 클라우드를 좀 이용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 방식이라는 걸 말씀드리자면 스캐닝을 통해서 얻으신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그대로 큐픽스웍스에 연동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어서 연현동님께서 가상 현장을 직접 걸으면서 공사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설계 도면 2D, 3D와 실제 현장을 한눈에 비교할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위젯에도 지원하는 것처럼 설계 데이터와 실제 현장 데이터를 두 개 대조하시면서 검토를 하실 수가 있고요. 두 개뿐만 아니라 위젯이나 사이트 뷰의 창을 그 몇 개를 여시는지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한이 따로 없으시기 때문에 듀얼 모니터가 있으실 경우에는 한 모니터에는 설계 데이터를 보시고 빅모델을 보시고 또 다른 모니터에서는 여러 날짜에서 촬영된 가상 현장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또 이어서 김도희님께서 국보 디자인은 큐픽스 도입으로 ROI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기업에서 툴을 도입을 할 때 있어서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나오는지가 가장 기초적인 판단 근거로 저희도 접근을 했는데요. 큐픽스를 저희가 도입을 할 때 있어서는 ROI를 계산을 한다기보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예전에는 그 통신 수단의 발전을 보았을 때 뭐 문자 메시지 이후에는 또 전화, 그리고 전화를 걸고 이후에는 그 커뮤니케이션 방식, 요새는 또 인터넷 화상통화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인터넷 화상통화나 이런 것들이 정말 얼굴 보고 이제 서로 미팅하는 것처럼 대면하는
하는 느낌이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만 저희가 전화도 쓰고 문자를 쓰는 것도 끊을 수가 없는 것처럼 저희도 큐픽스를 도입을 했다고 딱 ROI에 대해서 단순 비교, 과거에는 이랬다, 그리고 도입을 했을 때는 이랬다라고 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사실 많이 없었어요. 하지만 큐픽스가 도입을 통해서 분명 증가하는 강점들, 그리고 이전에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커뮤니케이션 방식들, 발전된 방식들이 국보 디자인과 좀 고객사와 그리고 여러 협력업체 간에서 더 발전적인 커뮤니케이션, 소통 수단을 가지고 오게 되었고,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ROI 이상으로서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도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김기영님께서 큐픽스는 다른 유사 툴에 비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들이 있는지요? 라는 질문을 주셨고, 이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기능도 있으면 제안 부탁드립니다. 일단 유사 툴이라고 하면은 360 기반드라고만 비교했을 때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높낮이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그 외로 자동으로 3D 매핑이 된다는 점에서는 저희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타사 제품하고 저희 고객들이 직접 타사 제품하고 3D 매핑 정확도를 비교했을 때는요, 좀 차이가 많이 났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 차이가 났다는 거는 큐픽스가 3D 매핑 정확도에서는 월이 좀 훨씬 정확했다는 점이 있고요. 물론 제가 촬영하는 부분도 간편하게 360으로 촬영하셔야 되면 360 데이터로 촬영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뭐 두 가지의 플랫폼을 따로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360 기반도 사용하시고 정확도나 치수측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아마 스캐닝 기반을 사용하실 텐데요. 큐픽스웍스는 하나의 통합된 솔루션으로서 360 데이터뿐만 아니라 스캐닝 데이터도 같이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앞서 오늘 사이트 인사이트라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례를 하나 들자면 저희가 회사 이름을 따로 언급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사례만 말씀드린다면요. 실제 현장의 액슈얼 스캔 데이터와 빔 모델을 같이 대조하시면서 편자 분석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실 타사 기반에서는 지원되고 있지 않는 분위기도 하고요. 이런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따로 의뢰를 주신다면요, 저희가 이에 대한 시연을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을 보겠습니다. 가상 현장을 보면서 관리자가 생각하는 주요 포인트마다 주석을 달아 현장을 작업 지시도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주석 기능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이유도 있고, 펀치리스트가 있으신 펀치리스트를 직접 주석 기능을 통해서 특정 구간에 지정을 하셔도 되고, 누군가에게 업무를 지정하실 때도 저희 주석 기능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여현덕님께서는 현장팀과 사무실팀에서 한 공간으로 연결해 서로 의견과 자료 공유도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주석 기능, 앞서 말씀드린 주석 기능에서 주석 기능을 통해서 주석 아노테이션 그룹을 따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담당자에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주석 기능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과 의견을 주고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자료 공유라면은 첨부 파일을 업로드하는 거 말씀드리는데요. 용량에 대한 제한 없이 첨부 파일을 올리실 수가 있어요. PDF면 PDF, 이미지면 이미지, 동영상에 대한 링크면 동영상에 대한 링크, 아니면 영상을 원본을 올리시려고 하시면 원본을 그대로 올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면은 실시간 양방향 통신과 제어가 될 텐데요. 큐픽스는 현장 변화되는 형상을 설계에 시시각각 반영할 수 있는지요? 일단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액츄얼 사이트하고 설계 데이터를 같이 대조하시면서 보실 수가 있는데, 현장의 변화들을 일단 주기적으로 촬영을 하실 거기 때문에 현장을 한 번만 촬영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촬영하실 거기 때문에 빔 모델하고 같이 대조하시면서 설계와 실제 현장의 변화들을 같이 대조하시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큐픽스웍스의 사이트 뷰와 빔 인터그레이션을 같이 검토하는 것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안상준님께서는 시스템이 웹 기반으로 구현된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웹 기반이시고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그대로 구글 크롬이나 브라우저를 통해서 로그인하시면서 직접 보실 수가 있으시고, 공유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그 계정에 초대를 하셔갖고 권한 제어를 하시면 됩니다. 권한 제어를 하면은 보기만 가능하실지, 보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가능하실지, 수정까지 가능하실지. 네, 안영수님께서는 지금 설명해 주시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기존 골조를 마감 처리한 이후에도 기골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추후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불러올 수 있기에 좋겠네요. 실제 그렇게 유용하게 이용된 사례들을 더 많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번 사례에 대해서는 좀 말씀하신 사례는 저희가 시연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요. 혹시 따로 메일을 주시면요, 저희가 한번 방문을 드려서 이 사이트 인사이트의 기능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태진님께서는 큐픽스 워크스 솔루션의 특정 작업자가 특정 일을 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다각 동서 촬영하고 3D 형태로 저장해서 어떤 특정 작업에 대한 교육 영상으로 사용 가능할까요? 사실은 저희가 해외 사례 중에서는 사이트 뷰를 촬영하셔서 이를 교육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선박 쪽에서 직접 배에 가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원격으로 좀 교육용으로 좀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 교육용으로도 교육 영상이라고 하면 그렇고요. 교육을 위한 플랫폼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진희님께서는 큐픽스 솔루션은 다양한 설계 도면, 파일이나 빈 데이터를 연동해 용이한지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도면 파일을 가지고 계시면요, 뭐 빈 모델 혹은 도면 파일을 가지고 계실 경우에는 이걸 일종의 레퍼런스 플랜, 참조 도면으로 2D 도면만 입력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2D 도면을 입력하셨을 때는 오리진 포인트와 원점과 스케일링을 따로 해주시면 됩니다. 빔의 경우에는 빔 모델 안에는 2D 시트가 있으실 경우에는요, 이 2D 시트를 함께 불러오셔 갖고 빔 모델의 원점을 그대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빔 모델 안에 있는 층 정보, 룸 정보도 같이 연동해서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현우님께서는 현장의 정보를 gathering 하는 방법이 사진만으로 국한될 경우 원근감, 조도 밝기, 기타 노이즈 등으로 정확한 설계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커렉션 시킬 수 있는 기능이 갖고 있을까요? 만약 그런 기능이 있다면 원리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장의 정보를 게더링하는, 캡처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진만으로 좀 국한되었을 경우에는 걱정하신 건 기존 360 플랫폼들이라면은요, 아무래도 노이즈나 이런 조명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있는데, 큐픽스 엔진에서는 저희가 스마트 비전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마트 비전이라는 게 뭐냐면요, 조명이 부족한 현장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자동으로 저희가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면서 제가 자동으로 개선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에 대한 기능에 관련된 동영상도 저희가 공유를 드릴 수 있고, 이에 대한 기능의 설명을 직접 시연하면서 보여드릴 수 있으니, 혹시 김도현님께서 혹시 괜찮으시다면은 이번 세션 이후에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요, 일정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현동님께서는 현장을 주기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제작업을 줄이고 시공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사실들을 뒷받침하는 통계 수치나 자료들이 있나요? 네, 저희가 앞서 발표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파일럿 프로젝트에 저희가 분석을 한 프로젝트는 총 9개였고, 그 9개가 어떤 통계 수치나 자료를 뒷받침하기에는 너무 이 개수나 사례의 개수가 좀 부족한 거는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역시 이제 전사화를 했고, 올해는 또 특히나 45개 이상의 현장을 큐픽스를 사용을 통해서 분석을 할 예정이고요. 이런 데이터가 쌓인다면 저희가 언젠가는 통계 수치나 자료를 발표할 수 있는 또 유의미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지원이님께서 국보 디자인의 질문드립니다. 큐픽스를 이용해서 실제 디지털 트윈을 구현해 보셨는데요. 현재 기술 수준에서 가장 발전이 필요한 기술 영역을 뽑는다면 무엇일까요? 가령 통신 속도,
데이터 수집 방법, 처리 알고리즘 등에서요. 사실 데이터 수집 방법이나 처리 알고리즘은 큐픽스에서 기술적으로 이미 완성도가 있다고 보고요. 통신 속도는 그 현장, 제가 촬영을 하는 그 현장이나 아니면은 업로드를 하는 그 현장 위치, 아니면 사무실의 위치에 좌지우지 되는 케이스가 정말 많아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말씀해 주셨던 그 세 가지에서는 뭐 발전 영역은 크게 없는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큐픽스에서 좀 발전을 앞으로 이제 더 하면은 더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좀 아까 주석 이런 것들을 남기면서 상호 이 사무실과 현장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원활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장필구님께서 큐픽스 촬영 결과물의 사후 가공 확장성이 궁금합니다. 촬영 결과물에서 지수 측정이 가능한지, 촬영 결과물과 결과물이 역설계로 연결되는지 궁금합니다. 촬영이라면은 아마 360 촬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치수 측정이 가능하다면은 가능합니다. 근데 360을 통해서 측정하신 360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현된 가상 현장에서는요, 치수 측정을 오로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정확도에 대한 일드 레이트가 어쩔 수 없이 있으십니다. 이럴 경우에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나 스캐닝을 통해서 얻으신 데이터를 연동하셔서 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의 정확도에 의존을 하시는 게 맞으실 거고요. 정확도는 어떠냐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의 퀄리티에 따라서 정확도도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촬영 결과물과 역설계로 연결되는지도 궁금하시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또한 연동을 할 수가 있지만, 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통해서 스캔 투 빔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큐픽스 웍스에서는 그런 기능을 안타깝게도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차후에 저희 로드맵에서는 고려하고 있는 부분인 게 맞습니다. 네. 이번 질문을 본다면은 큐픽스의 촬영 데이터는 전용 플랫폼에서만 뷰잉이 가능할 텐데, 공사가 완전히 끝난 경우 촬영 데이터는 사용자에게 백업과 재사용이 가능한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는 큐픽스 웍스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웹앱이 있고, 웹앱을 현장을 검토하기 위한 앱이고요. 모바일 앱인데, 모바일 앱은 촬영을 하기 위한 앱이고, 세 번째 PC 앱의 경우에는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경우에는 이 PC 앱을 통해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올리셔도 되는데, 또 다른 기능이 뭐냐면 저희가 오프라인 사이트 뷰어라는 플랫폼이 저희만의 형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사가 끝나신 뒤에는 사이트 뷰를 따로 내려받으셔서 오프라인으로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이런 큐픽스 커넥트와 큐픽스 오프라인 사이트 뷰어라는 앱들을 제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공사가 완전히 끝난 뒤에, 그리고 큐픽스에 대한 구독이 만약에 끝나셨을 경우에는 미리 큐픽스 커넥트라는 PC 앱을 통해서 현장을 내려받으셔서 오프라인으로 보관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프라인으로 한번 보관을 하셨을 때 내려받아서 보실 때는 언제까지 보실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여현동님께서 360도 카메라로 현장을 사진이나 비디오로 촬영해 서버에 올리면은 VR 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나요? VR 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린다기보다는요, 저희 사이트 뷰의 경우에는 VR도 만약에 하드웨어가 있으시다면은 특정 하드웨어에서는 VR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VR로 하셨을 경우에는 물론 PC를 통해서 웹앱으로 검토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기능이 좀 제한이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하셔야 됩니다. 문주영님께서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현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경우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무엇인가요? 이거는 좀 실무 경험이 있으신 이병수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디지털 트윈으로 모든 현장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는 분명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현장 관리 중에서도 뭔가 공정 관리, 그 공정 관리에서도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이 디지털 트윈이 점점 효율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체크리스트 아니면 펀치리스트, 그다음에 리포팅 기능, 이런
사진 캡처 기능 이런 부분에서 좀 큐픽스로 점점 대처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진 대지나 뭐 이런 리포트 작업들을 그대로 이어서 진행한 채 큐픽스를 통해서 디지털 트윈까지 캡처를 한다 하면은 그런 일들이 점점 가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더 개선된 방향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경우에서는 같은 중복된 기존 방식의 업무들은 좀 내려놓고 아니면 횟수를 줄이거나 그런 것들을 먼저 선행적으로 검토를 하고 합의를 충분히 하신 이후에 현장 관리를 디지털 트윈으로 한번 해보는 것을 논의를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질문들이 사실 아직 많지만 저희가 방송 시간이 여기까지여서 아마 다음 질문들을 저희가 걷어서 이메일로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따로 연락드려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관심을 가져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후에 또 좋은 이화로 제가 찾아뵙게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